아프리카 선교 보고를 드릴 텐데요. 먼저 아프리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프리카 주변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색깔이 칠해진 부분이 있고 하얀 부분이 있습니다. 색깔이 칠해진 부분이 북아프리카입니다. 그 다음에 하얀 부분이 이슬람을 제외한 그런 부분이에요. 색깔이 있는 부분이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주변 상황은 잘 아시겠지만 튀니지를 시작으로 해서 예멘, 이집트, 바레인, 리비아, 알제리 등의 중동권이 작년에 민주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남부 수단으로부터 분리 독립했습니다. 작년 초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소말리아 쪽하고 이 인도양 해안 쪽 부분이 이슬람과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아프리카에는 부족 간의 전쟁이 아주 심합니다. 또 특히 제가 있는 그 케냐에서는 케냐군이 지금 알샤바브 테러를 막기 위해서 소말리아에 케냐 정부군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말리아를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남부 아프리카는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 지금 현재로 교회가 4배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이슬람화된 북부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근거지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있는 케냐나 수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현황은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을 가지고 선교를 하게 됩니다. 저희와 같이 연합하고 있는 팀앤팀은 남부수단과 케냐 지역을 중심으로 우물 개발과 우물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교사 신분으로 접근 불가능한 무슬림 지역에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식량입니다. TV 광고 많이 보셨죠? 유니세프 등에서 정기적으로 식량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병입니다. 에이즈 예방 및 치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소아마비 예방, 그 밖에 많은 풍토병들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4월 둘째 주인가요? 의료 선교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교육입니다. 1:1 장학 사역을 하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아원을 운영하고 학교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이용한 영어 교육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인데요. 지금 대부분의 아프리카의 농촌 인구의 53%가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구덩이를 파서 물을 먹고 강물을 그냥 떠서 먹습니다. 다음은 식량인데요. 배고파서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총 인구의 26%의 사람이 영양 부족에 걸려 있습니다. 질병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특히 말라리아로 죽는 어린이가 90%가 아프리카 어린이입니다. 교육은 전 세계 고등학교 미취학 아동 중에 50%가 아프리카 아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 부분은요, 사실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치원이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있고, 전문학교 있고, 대학교 있고 이렇습니다. 유치원은 거의 학교가 없어요. 나무 밑에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8년제입니다. 거의 반 이상이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이제 더 좁아져서 고등학교는 뭐
큰 지역에 한두 개 있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학교 사역을 통해서 그들에게 접근을 해간다면 아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팀앤팀이라는 NGO와 연합으로 지금 선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팀앤팀이라는데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팀앤팀의 선교 지역은 중국, 북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케냐, 수단, 남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디오피아 등이 되겠습니다. 선교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물인데 먹는 물이죠. 우물을 개발하고 우물을 수리합니다. 그 다음에 쌈 아프리카라고 해서 Students Arise Movement, 대학생들이 일어나는 운동이죠. 2008년도에 대학생 선교단체를 설립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그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팀앤팀과 연합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팀앤팀은 물을 받는 전문 NGO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을 필요한 곳에 파고 또 바로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이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처리가 안 되는 거죠, 잘. 사실은 크리스찬 NGO지만 그런 일들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하고 연합이 돼서 움직일 때 일단 물을 파고 옮긴 다음에 그 뒤의 일들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들 공동체에 물이라는 좋은 접촉점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게 되고 또 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물을 한번 파주면은 한번 파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망가지면 고쳐줘야죠. 수리해줘야죠. 또 소모품 계속 갈아줘야죠. 그래서 그 생활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저희가 복음을 그곳에 전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타나 델타라는 곳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타나 델타는 케냐에서 남동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도양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소말리아 국경 쪽으로 올라가는 쪽입니다. 이것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곳에 작년 가을부터 팀앤팀이 그곳에 캠프를 만들고 그곳에 여러 마을들에 우물을 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저희들도 함께 연합해서 사역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로비로부터 한 7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타나 델타는 케냐의 7개의 프로빈스 중에서 코스트 프로빈스에 해당이 되고 47개의 카운티 중에서 타나 리버라는 그런 카운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도, 군 이렇게 되겠습니다. 타나 리버는 글자 그대로 타나 강입니다. 케냐에서 가장 긴 강이고요. 약 1000km 된다고 합니다. 케냐 산이 있는데 케냐 산은 케냐 가운데에 있고 한 5100m가 됩니다. 그게 케냐 산에서부터 인도양으로 쭉 흘러가는 강이 되겠습니다. 이 강은 폭은 넓지가 않은데 굉장히 지류가 많고 또 잘 마르지 않는 그런 강입니다. 케냐에서 유일한 강입니다. 그래서 이 타나강 주위에서는 농사를 짓고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적도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 강원도보다 조금 큰 면적이고요. 해발 100m 이하의 평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내륙 지방에는 준사막 형태의 부시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구는 약 20만 명이 되고요. 마을은 107개 마을이 되는데 이 마을은 한 100여 명 되는 마을부터 크게는 5,000명 되는 그런 큰 마을까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곳은 그 지역마다 또 마을마다 부족이 다르고 또 부족 간에 서로 경쟁도 하고 어떨 때는 전쟁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지금 107개의 마을이라고 그러면은 많죠? 네. 그쪽에 부족은 포코모라는 부족과 오르마라는 부족. 오르마는 이디오피아에서 넘어온 부족이라고 합니다. 와르데이는 소말리아에서 넘어온 부족입니다. 와르데이 부족은 얼굴 생김새가 완전히 달라요. 소말리아 사람들 보셨죠? 여러분. 예. 아주 키가 크고 잘생겼죠. 그렇죠? 네. 그곳에 가면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소수 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수 부족들이 세일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언어는 보통이 다 각각의 부족어를 하고요. 스와힐리어를 하고 조금 배운 사람들에게는 영어가 통용이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기후 때문에 좀 힘들긴 한데요. 기온은 평균 기온이 섭씨 40도, 50도 뭐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늘에 들어가면 좀 시원하고요. 습도는 좋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열대 기후고 지금 가물어 있습니다. 요즘 이상 기후로 인해 가지고 비가 잘 안 옵니다. 더 가물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생업으로는 목축업, 염소와 소를 키우고요. 농업, 옥수수, 쌀, 밀 뭐 이런 걸 키우고요. 또 어업을 합니다. 종교는 95% 이상이 무슬림입니다. 기독교 1, 2%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토속 종교 이렇게 있습니다. 사방이 다 무슬림입니다. 근데 제가 좀 있어 보니까 강성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가 강성은 아닌 것 같고 부족들끼리 또 종교가 다른 사람들끼리 이렇게 섞여서 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물을 파주면 종교에 무관하게 저희들을 반깁니다. 그러면은 음물을 파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함께 기도를 합니다.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 가셨을 때도 품지카라는 마을에 그 무슬림 마을인데 물을 팠는데 그리고 첫 기도를 담임 목사님이 해주셨습니다. 그처럼 무슬림 마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무슬림입니다. 그곳에서는 코란을 가리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가르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으로, 학교로, 식량으로, 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에게 접촉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팀앤팀 베이스를 만들었는데요. 가르센 타운에 만들었습니다. 가르센 읍내는 한 10,000명 정도 거주하고 있고요. 팀앤팀이 물 공급으로 무슬림 마을에 접촉점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100% 활용한다면 큰 소득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소말리아 국경으로부터 한 12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안전한 곳입니다. 참고로 70km 안쪽에 있는 모든 외국인 NGO들은 전부 철수한 상태입니다. 다음.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벌써 다음 달이면 시작한 지가 2년이 됩니다. 먼저 보면은 2010년 4월 조준환 담임 목사님의 이명이 아프리카 케냐 및 남수단을 방문했습니다. 노란 모자 쓰신 분이 담임 목사님. 예. 다음 6월 달에 홍준기 선교사가 팀앤팀으로 파송됐습니다. 8월 달에 예일교회 단기 선교팀 케냐 방문, 샘 컨퍼런스 참여 및 현장 체험했습니다. 김도영 성도회 7명이 참석했습니다. 9월 달에 홍준기 선교사 네그스트 신학교 입학했습니다. 현재 MDV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12월 달 안우석 선교사 파송됐습니다. 남수단 보마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보마 프로젝트는 다리를 건설하고요. 그 다음에 이티 마을 물탱크 1개를 설치하고요. 저수 탱크를 수리하고 또 팀앤팀 컴파운드를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지혜 부족입니다. 거의 안 입고 아랫도리만 입고 삽니다. 그래서 옷 입고 산 게 2년 됐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 아직도 그런 마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물을 공급한 거죠. 물을 공급해서 그 부족 간의 전쟁을 막았다고 합니다. 하나를 파줬더니 양쪽 부족이 싸워서 하나를 더 파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싸움을 안 하고 이제 아주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이것은 거기에 약간 북쪽에 홀라라는 지역입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이렇게 나무 있죠? 그게 집입니다. 네. 여기다 이렇게 위에다가 갖다 풀을 덮으면 그냥 집이 됩니다. 그리고 살다가 이제 염소 키우러 이제 딴 데로 옮겨가면은 그냥 저렇게 내비두고 갑니다. 그러다가 이 근처에 또 풀 날 때쯤 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저 집을 안 쓰는 게 아니고 나중에 와서 또 쓰게 됩니다. 작년도 2월에 안우석 선교사 나이로비로 복귀했습니다. 팀앤팀 나이로비 사무실에 근무했습니다. 3월 달에 전민호 선교사 케냐로 파송됐습니다. 케냐의 홀라 및 타나델타 지역 우물 개발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물을 직접 파고 지금 현재는 마스터 드릴러가 돼 있습니다. 네, 아주 잘 파요. 4월 달에는 다 아시지만 아프리카 램이 열렸죠. 거기에 안우석 홍준기 팀으로 참석했습니다. 6월 달에 지민철 선교사가 케냐 파송됐습니다. 이건 타나델타 지역의 우물 수리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물 수리팀은 문자 그대로 망가진 우물들을 가서 고쳐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다른 외국 NGO들이 우물을 파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이후로 이게 유지 보수가 안 돼가지고 다 망가져 있습니다. 길게는 5년, 3년, 2년 이렇게 사용을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다니면서 또 다 수리를 해주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 7월, 8월에는 팀앤팀 단기 방문팀들 가이드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그 다음에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이렇게 단기 팀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 작업장을 다 설명을 해주고 또 그곳에서 같이 소망을 나누기도 합니다. 또 아프리카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과 함께 무엇이 필요한지 대화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8월 달에 정성 선교사가 케냐 파송됐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참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아내를 보내주셔서 정말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쌈 컨퍼런스 봉사했습니다. 안우석, 정성, 홍준기, 김보영. 이거는 쌈 컨퍼런스의 저건데요. 가운데 있는 코스염난 사람은 인도 사람입니다. 9월 달에 타나델타 지역에 베이스 구축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게 지금 가르센에 저희가 기거하고 있는 그 집이 되겠습니다. 10월 달에 현장팀 가르센으로 이동해서 베이스 확보했습니다. 우물 개발 및 수리 작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잘 안 나와서 잘 안 보이는데요. 이게 구덩이를 한 7m, 10m 파고 들어가서 밑에 지금 조금 나오는 물을 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밑에만 보여서 그런데요. 위에는 깊이로 한 7m 이상 겨우겨우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11월 달에 담임 목사님의 4명이 타나델타를 방문했습니다. 저 뒤에 잠깐만요. 저 뒤에 기도 인도하시는 분이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이슬람 마을에 우물을 파줬던 것입니다. 같이 다 기도하죠. 저 옆에 흰 모자 쓴 분이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은 다 이거 쓰고 다녀요. 추장입니다. 그분이 알리 추장입니다. 이때 중국의 시또 선생님을 포함해서 2명이 왔었습니다. 이건 지금 보이는 게 타나강입니다. 저렇게 카누를 만들어서 타고 다니죠. 근데 이 타나강은 보시다시피 이게 시뻘건 물입니다. 흙탕물이죠. 여기는 악어가 굉장히 많이 삽니다. 악어 때문에 희생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마을들을 다녀보면 뭐 몇백 명씩 다 됩니다. 한 마을당. 먹는 물을 뜨다가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타나강이 젖줄이기는 하지만 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희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서 1월 팀앤팀이 목표했던 우물개발 40개, 우물수리 200개를 완료했습니다. 사마프리카 대학생 현장 학습 및 공동체 체험 교육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지금 개수로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이것에 참 하나하나가 우물이 바로 파면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어느 건 안 나오고 또 나오면 짠물이 나옵니다. 그럼 먹지를 못하죠. 그럼 또 다시 팝니다. 그러면 끊임없는 시간과 돈이 계속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다 할 때 이렇게 깨끗한 물로 아이들이 덕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 네. 아산테 사나. 감사합니다. 이 뜻입니다. 네. 여태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시면은 그러면은 제가 벌써 여기서 파송받은 지 이제 14개월 됐습니다. 그곳에서 있으면서 느꼈던 것, 또 좋았던 것, 안 좋았던 것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아프리카 땅을 밟았을 때 남수단 복마라는 곳에 갔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셨지만 담임 목사님이 처음 가신 곳이죠. 거기에 다리를 건설하고 집을 짓고 또 물탱크를 설치하고 고치고 이런 일을 하려고 갔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뭐 다리 놓는 거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집 질 줄도 모르고 그냥 별 도움이 안 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또 그 주변의 상황은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그때 남수단은 분리 독립하기 때문에 1월 달부터 전부 하루에 매우 총싸움을 맨날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군인들이 해방군이 군인들끼리 또 싸우고 부족들끼리 싸우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닐 때는 2명 이상 무전기를 갖고 다닐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또 그곳에 오는 그 도로가 아주 나빠서 그 건축해야 되는 그런 자재를 싣고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뭐 식량 이런 게 다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도 못 왔습니다. 식량 부족이 돼서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거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말라리아를 1인당 한 2번, 3번씩 걸렸습니다. 저만 빼놓고요. 저만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했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 또 그 안에서 작업 방법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내부에 또 의견이 불일치되고 참 이렇게 상황이 더 안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매일 저녁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만이 기다려졌죠. 어떨 때는 10명이 넘게, 어떨 때는 2명이 되는 대로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에는 또 현지 교회를 갔습니다. 팀앤팀에서 한 5년 전에 지어준 그런 교회인데 그곳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예배는 보통 주일 예배가 3시간 합니다. 찬양하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광고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이렇게 해서 한 3시간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가지고 첫 주 또 떠나올 때 마지막 주를 설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아프리카 땅을 처음 밟게 하시면서 처음 준비시키셨던 것은 바로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배해라. 아무것도 도와줄 게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더위에서 견디기만 해도 그런데 저에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렇게 3달을 지나고 나이로비로 넘어오게 됐는데 나이로비로 넘어오니까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나이로비 날씨는 우리나라의 그 가을 날씨 같습니다. 연중.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날씨를 좀 즐기고 있는데 일을 안 주는 거예요. 팀앤팀에서. 무슨 일을 좀 저한테 줘야 제가 뭘 좀 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직원들하고 한 명, 2명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졌고 친해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케냐의 사정을 다 알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참 큰 도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좀 도와줄까 이렇게 이제 주위를 보다가 보니까는 한국인 그 볼런티어들도 있고 그런데 음식을 같이 안 해 먹는 거예요. 각자 그냥 알아서 뭐 방에서 잘 안 나오고 공동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하고 국을 하고 김치도 했습니다. 김치 해가지고 성공했는데 그 성공하는 바람에 제가 졸지에 주방장이 됐습니다. 주방장이 돼가지고 한결 분위기는 좋아졌고 같이 모여서 그래도 하루 한 끼 저녁 식사는 같이 하게 됐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맛있게 먹어주고 또 하나는 무항기라는 친구가 문지기를 했었는데 그 문지기도 이제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요. 목요일날 쉬는데 그게 거기는 치안이 참 문제가 있어서 문을 계속 잠굽니다. 그럼 이제 누가 오면은 누가 나가서 열어줘야죠. 그리고 또 초인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문 앞에서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제가 문지기를 했습니다. 문지기를 하면서 그 앞에 계속 앉아 있으려니까 성경책 읽을 시간도 많고 저한테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 마음속에서 뭐 이렇게 좀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도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 와서 밥 해주고 설거지하고 문 지키고 문 따주고 문 잠그고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사실은 그때 우리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그런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일을 시키시면서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너 아직도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구나. 응? 그런 걸 주셨어요. 다 내려놔라 이제.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었죠. 그런 기다림으로 그 케냐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지를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케냐 사람들의 그 성격이랄까요? 그런 거 좀 얘기 드리면 순수하고 정이 많아요. 인사성이 지나치게 박습니다. 그냥 못 지나가요. 꼭 가서 손을 잡고 인사를 한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뭐 하다가 뭐 좀 갖고 오라고 저 벤치 가져오라고 시켰는데 한 30분 뒤에 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는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계속 인사하다가 늦어서 온 거죠. 또 그들은 성격이 느긋하고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먼저 화를 내는 사람은 진 사람입니다. 아예 그들의 문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성경적이죠. 또 매사에 성실합니다. 또 당당합니다. 그 당당함은 우리가 참 배울 것이었습니다. 시간관념이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한번 약속한 거는 지킵니다. 그래서 한 30분 기다리다가 안 온다고 가면 안 됩니다. 뒤에 1시간 뒤에 옵니다. 꼭 지킵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편안하게 옵니다. 참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겉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는구나.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습니다. 타나델타 얘기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타나델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그 바쁜 시간 가운데 일이 너무 많았어요. 이번에는 너무 많아갖고 주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안전사고 없이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셨고 놀라지 말라고 그러셨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셨고 담대하라고 그러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깨닫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저희를 보내주신 그 소망을 이 타나델타에서 갖게 하셨습니다. 팀앤팀이라는 단체와 연합을 하게 됐습니다. 왜 연합을 하게 됐을까요? 팀앤팀은 물을 공급을 합니다. 그것도 먹을 물을. 우리는 먹을 물, 영적인 물을 공급해야죠. 그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냥은 참 이슬람 마을을 뚫고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10년 걸릴까요? 20년 걸릴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또 예비시키신 우리 예일 공동체를 그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기다렸고 또 기다렸습니다. 저희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매일같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움직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움직여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슬람 마을에 어떻게 들어갈까?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런데 저에게 생각난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함께 나누어졌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곁에 함께 서서 같은 것을 바라보게 하시니 저희 모두가 삶 가운데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소망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필요한 물이 아니요 저희들 심령이 필요한 생수를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진정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우리 예일 공동체를 통해서 아프리카 땅에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고백이 입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오 몸으로, 발로, 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 한 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그대로 선교의 현장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우리들을 처음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당신 옆에 계시니 이제는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그러므로 담대하게 당신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 예일교회 당신의 축복이, 당신의 기쁨이, 또한 당신이 주시려는 더 좋은 것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